동두천시가 GTX-C 노선 연장을 위해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1호선 선로와 역사를 사용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인데 경제성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놓고 민주당과 갈등을 빚은 경기도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갈등이 봉합되면서 설 전후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3월부터 포천과 연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에 비해 수수료가 최대 10분의 1로 저렴해 회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 74%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시설에 대해 3월 개학 전 개선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을 잇는 GTX-C 노선 건설 계획이 지난달 고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GTX 정거장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의 경쟁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역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GTX 종점을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안인지 따져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GTX-C 노선 기본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서울 도심을 관통해 수원을 잇는 노선으로 총 10개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정거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두천시 역시 마찬가지. GTX-C 노선의 종점을 동두천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두천시는 70년 동안 안보를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얘기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사 회의록입니다.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지자체가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노선 연장에 희망을 갖는 이유입니다. 동두천시는 정거장을 추가 건설해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역을 GTX로 이을 경우 기존 1호선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로를 깔 필요가 없고 역사 역시 기존 역사를 리모델링하면 된다는 겁니다. 덕정하고 연결은 지하가 아닌 현재 노선,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어가고 다만 동두천역의 역사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성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GTX 동두천역을 이용할 승객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가 핵심입니다. 동두천시는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와 시공사를 설득해 GTX 동두천 연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양주 육류 가공업체에서 9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이로써 이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는 19일 0시 기준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두천에서 5명, 양주에서 3명, 구리시에서 1명이 각각 발생했습니다. 230여 명이 근무하는 이 업체에서는 지난 5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수검사에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최종 결정한 가운데 지급 시기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이견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곧바로 이재명 지사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며 설 전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단 산하에 설치된 이 전담 조직은 민관 협력형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공무원과 감염병과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는 139명 추가돼 18,378명으로 늘었습니다. 치료병상 가동률은 70.3%이며 중증 환자 치료병상은 81개 가운데 57개로 24개 병상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 앱인 배달특급이 3월부터 포천과 연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현재 파주와 오산, 화성 등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배달특급 서비스가 3월부터 포천과 연천을 비롯해 김포와 수원, 이천과 양평 등 6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천과 연천군은 배달특급 서비스를 위해 가맹점 모집에 나섰고 이용 확대를 위해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 앱보다 수수료가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지역 화폐로 결제하면 5% 쿠폰을 지급하는 등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스쿨존이 부적합 교통표지의 불법 주차까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45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적합 시설 790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73.9%인 255곳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 불법 주정차 12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부적정 시설물이 적발된 12개 시군에 3월 개학 전까지 개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고 과태료를 부적정하게 부과한 시군이 대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의 깊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서 보행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적정 과태료를 부과해서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한 여러 시스템들의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노력을 살펴봅니다.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 최초로 긴급 차량 우선 통과 교차로 신호 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번 신호 시스템은 오늘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인데요. 긴급 차량 출동과 현장 도착, 병원 이송까지 평균 40에서 50%의 통행 시간 단축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뿐 아니라 소방관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포천시가 080 콜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QR코드 입력의 불편함과 수기 명부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정보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 보완을 위해 마련되는 건데요. 출입시설에 부여된 안심번호에 전화를 걸면 출입 기록이 전산진흥망에 기록되고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통신 비용은 모두 시에서 부담합니다. 연천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참작해서인데요. 지난 연말까지 연천군에서 농업인들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은 모두 3,993건, 1억 61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총 327만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유명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창구를 열어주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향의 한 식품 제조업체. 지난 3월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온라인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얻었고 처음으로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와 라이브 커머스 방송까지 지원받으면서 러시아와 호주로 해외 판로가 확대됐습니다. 저희 제조 중소기업들은 그 절차 자체도 알기도 힘들고 근데 이번 경기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됐고 회사가
좀 존폐 위기에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 매출이 거의 다 지금 떨어졌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좀 엄청난 힘이 돼서 지금 버팀목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온라인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은 경기 지역 중소기업은 총 420곳. 전년에 비해 327만 달러 규모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120곳의 제품을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시키는가 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130곳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했고 이 밖에도 화상 수출 상담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다양한 홍보 창구를 열어줬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몰인 아마존 등에 입점 지원을 했고요. 420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560% 급증하였고 제품 한 건당 판매액도 35%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수출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 운영을 돕고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공개 채용을 통해 5,712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공개 경쟁으로 7급 75명, 8급과 9급은 4,784명을 뽑고 경력으로 연구사와 지도사 54명, 7급 39명, 8급과 9급 760명 등 모두 853명을 선발합니다. 또 장애인 330명과 저소득층 156명 등 사회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간호직과 보건직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와 서울 잠시를 운행하는 G6000번 버스가 하반기부터 증차됩니다. 증차되는 대수는 2대로 이 중 한 대는 2층 버스로 운행될 예정입니다. G6000번 버스는 현재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증차돼 총 10대가 운행되면 배차 간격이 15분에서 20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G6000번 버스는 현재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화재 발생은 줄어든 반면 화재 현장 법률 위반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8,920건으로 전년보다 5.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 법률 위반 건수는 380건으로 전년보다 13.4% 증가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 건축법령 위반 96건, 소방관계법령 위반이 58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가정폭력이나 결식 등 위기에 놓인 아동 17명을 찾아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만 3세에서 6세 아동 가운데 위기 아동 14명과 장기 결석 아동 3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아동 가운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긴급 의료비와 주거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동네별 통장과 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와 양육 환경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모집합니다. 공모 대상은 도교육청 소속 위센터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과 대한교육기관 등인데요.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150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기관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교육을 맡게 되며 강사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